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현재 생산 비트코인의 1.5배를 구입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저평가 속에서 9,500달러를 다시 넘어섰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아직 안 왔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고래 보유량이 10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유효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리피 CEO가 미 규제 당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 나서야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가 자사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을 높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대 이통사인 보다폰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 거래소인 제미니가 이 삼성과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휴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비트코인 이 축적량, 비트코인의 매입량이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량보다 이 150%의 속도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크립토 펀드 매니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가 만든 새로운 코인의 150%에 해당하는 비율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암호연구원 이 케빈 로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18,910BTC를 추가했으며 5월 11일 이후에 12,337개의 비트코인만 채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채굴된 양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한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지난주 케빈은 2020년 1분기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공급 이 33%에서 34% 사이의 비율로 구매를 하였는데 이 100일 동안 6762BTC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동안 그레이스케일은 주당 평균 투자액에서 전년 대비해서 800% 증가 2억 9,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설립자인 베리 실버트는 루크의 수치가 발표한 직후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루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평균 거의 2배의 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루크의 후반기 견적은 1분기 1112.35BTC로 하루에 1112.35BTC로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레이스케일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CBDC의 비교 유사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때때로 이제 CBDC와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에서 동의어로 간주되지만 이 많은 암호화폐에 내재된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BDC는 지불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화폐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BDC가 인기를 끈다면 실제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CBDC와 이제 비트코인은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영역에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축적하는 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 80%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은 것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저평가 속에 9,500달러를 눈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아직 안 왔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 실업 악화 조짐에도 이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 고조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8%,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1%, 그리고 나스닥은 0.46%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홍콩 이 국가보안법에 이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발언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악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이날 노동부는 이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2만 3천 명이 줄어든 이 212만 3천 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재개되면서 해고됐던 근로자들이 일부 일터로 돌아오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면서 이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이 주가 하락을 촉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점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도 지난 22일자 JP모건 비트코인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서 현 비트코인 시세가 내재 가치보다 25%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계산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11,593달러. 이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고 연산력, 전기요금, 하드웨어, 에너지 효율 등을 추산해 생산 비용을 계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트코인 분석가인 이 플랜비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 비트코인 강세는 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RSI가 60 이하인 부분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플랜 B가 주목하는 건 이제 주간 차트상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60을 밑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플랜 B는 약세의 증표로 보고 있는데, 이를 이제 보통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우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면요. 자, 주봉상으로 지금 RSI가 60 이하에 지금 위치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아직까지는 강세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격적인 강세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강세장을 좀 보면 좋죠. 비트코인이 강할 때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54.85 정도 이상에서 이제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이 위치 정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시키고 이런 패턴들을 이 강세장에서 많이 보여주었던 패턴이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54 이상에서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리고 60 이하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을 이제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들,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올 때마다 60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60 이하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플랜 B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60의 이제 기준선을 거기로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는 좀 후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패턴은 아니니까요. 과매수 국면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분히 지켜볼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지지를 받는 선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여기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도 50주 이동평균선이 지켜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또 그 분의 전망을 또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 강세론자이며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 연준 재정부 월스트리트를 안 믿는다. 금, 백금, 비트코인 등 투자 자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면서 금, 백금, 비트코인은 그들의 통제 권한 밖에 있다. 미 연준의 수조 달러 돈 찍어내기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차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요. 주봉선과 이제 지금 일봉선으로 지금 바라보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세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그 힘을 내고 있습니다. 9,5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9,515달러 선으로 다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위쪽으로 지금 가격을 붙인다는 거, 10,000달러 선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유리한 포지셔닝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단기적인 희망을 갖게 만드는 움직임을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들도 다시 한번 또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애널리스트들이 완벽하게 전망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500과 이 10,000달러 선 사이에서 가격이 횡보를 한다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10,000달러 선을 이제 돌파하느냐가 그 다음에 관건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리시 밴드와 그리고 베어리시 밴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베어리시냐 불리시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중간선 위쪽에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9,500달러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을 한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잡느냐, 이 채널 업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이 베어리시 밴드로 떨어지면서 또 하락을 하느냐, 여기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요. 이거는 짧게 진짜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4시간 봉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그 패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단기적인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세가 이때처럼 베어리시 프랙탈이 이제 나오는 건지 여기가 지금 관건인데 이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 보유량이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지난 몇 주 동안 정체되었는데 이 대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소위 이더리움 고래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지크리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센티먼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상위 100개 주소가 지난 이틀 동안 14만 5천 이더를 추가해서 총 보유량이 2180만 이더로 증가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G크립토는 상위 100개 주소의 경우 지난 5개월 전에 비해서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몇 주 동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215에서 220달러 범위를 240달러까지 상승하기 위해 중요한 저항 수준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보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고래들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유효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깨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 컨퍼런스 콜 이제 회의에서 고객들과의 이제 회의 설명회였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자산 클래스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주요 원인으로 가격 변동성과 안정적이지 못한 기타 자산 클래스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 비트코인은 채권 등에 견줘서 이 자금 유동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세계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은행은 또한 암호화폐가 증권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증권이 우리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가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의 최고 자산 운용 담당자는 일부 헤지펀드들이 높은 변동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매력이 실제 투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한마디씩을 또 했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공동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자금 불법적 활용 이슈에 있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한 이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카메로 윙클보스 또한 이 비트코인의 공식 포지션은 상품이다. 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오벡스의 공동 창업자인 톰 마소자다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는 많은 투자 상품들도 현금 유동성을 창출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지에 달려있는 것들이라며 이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유동성 부족 주장을 일가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지금 트위터에 또 한마디를 날렸는데요. 이 미국 규제 당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브래드 게링하우스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은 미국 규제 당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실이 안 좋아하는 것은 미국을 뒤로 물러나게 할 뿐이라며 그동안 중국은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결제를 모두 장악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링하우스 대표는 이 트위터 글과 함께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 달러를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그는 미 규제 당국이 디지털 화폐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며 머뭇거리는 동안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규제 당국의 우려와 달리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미국 또는 세계의 금융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기 원하는 책임 있는 참여자들은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를 원하지 그 반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가장 앞선 이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해서 현재 개발을 마치고 유통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심천, 청두, 수저우, 슝안 4개 도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에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민간 파트너들이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가 자사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이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을 높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7일 날 진행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리브라가 기업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수익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와 온라인 매장 같은 새로운 툴을 도입해서 상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면 결과적으로 광고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타깃 광고로 관련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은 경매 입찰 방식입니다. 이 비즈니스 가치가 높을수록 입찰은 더 많아지고 이는 광고 단가 상승으로 기업 수익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는 편리한 이 지급 결제를 지원하는 리브라로 인해서 소비자가 클릭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은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온라인 샵을 통한 광고 단가 상승을 예상한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작년 6월 리브라 프로젝트를 처음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기업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거나 높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최대 이통사인 보다폰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즉,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전력 시스템과 IT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이 전력 시스템을 IT 기술로 제어해서 전력과 정보의 상호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이 송 배전망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양산은 이 풍력 발전용 터빈이나 배터리, 열펌프, 태양열 전지판 등 이 분산된 에너지 발전 장비가 고유 식별자를 통해서 그리드와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에릭 브레네이 보다폰 사물 인터넷 부문 총괄은 이 차세대 탈중앙 저탄소 장치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안전하게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과 통신망의 발전 장치들을 손쉽게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웹은 이 통신사가 모바일 폰을 심카드를 통해서 식별하는 개념에서 착안해서 이 그리드가 발전 장비를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심카드 기반 분산 원전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폰도 지금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거래소 이 제미니가 이 삼성과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휴했다는 소식인데요. 제미니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제미니 이용자들이 제미니 모바일 앱과 함께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제미니는 자사가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 중 처음으로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양사의 제휴에 따라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이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제미니 앱에 연결하면 암호화폐 매매 그리고 제미니 계좌 잔액 조회는 물론 이 보유 암호화폐를 오프라인 콜드 월렛으로 전송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제휴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온라인으로 개막한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윅 2020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프닝 섹션 축사를 통해서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 디지털 빅데이터 비대면에 기반한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과 핀테크, 혁신벤처,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데이터와 디지털 결제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와 제도, 인프라를 개선해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자,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아마 블록체인 부분에도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업체를 포함해서 15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금융업체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채용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 보이스피싱 대처법과 방지 기술 등 이 해당 체험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